다음은 2라운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라운드 역시 1라운드와 동일한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기호 순서는 2번, 3번, 1번 순으로 이렇게 바꿔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호 2번 박학기 위원장 후보자님이나 김영동 수석부위원장 후보자 두 분 중 한 분이 기호 1번이나 3번 위원장 후보자나 수석부위원장 후보 한 분을 지명 후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 질문하겠습니다. 예. 우리 조창재 본부위원장 후보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공약사항을 보면은 사내복지기금 확충에 생활안정자금 및 주택자금 확대 추진으로 나와 있는데 사내근로복지기금 확충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없습니다. 혹시 방법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십시오.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다. 네, 그러십시오. 사내근로복지기금이라는 것은 전년도 세전이익의 5%까지를 우리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따라서 적립하게 되는데 지금은 바뀐 거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는데 이전까지는 5%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매년 과거에는 2% 안팎에서 2% 안팎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적립하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다가 공기업 전체적인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정부 지침이나 통제로 계속 줄여와서 지금 제가 한 3년간 노동조합 활동을 안 했기 때문에 저걸 했는데 정확한 수치는 제가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노사 동수로 사내근로복지기금위원회가 운영이 되고 거기서 내년도 올해 사용 실적을 파악해서 내년도 예산 계획을 짜고 있는 것으로 여태까지 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좀 더 늘릴 수 있도록 세부 계획, 그다음에 실천 계획들을 만들어서 사내근로복지기금위원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이 부분이 모회사인 한전과 기타 다른 회사들하고 연계가 되어 있다면 다른 여타 노동조합과 연계해서 풀어나갈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럼 남은 시간 제가 좀 쓰겠습니다. 예. 예, 그래도 되겠습니까? 예. 예, 사내근로복지기금 옛날에 노무현 정부 시절에 우리 금강산 가라고 다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때 금강산 간 돈 다 뭐로 갔습니까? 우리 복지기금으로 다 갔습니다. 그 복지기금 다 쓰고 나서 우리가 학자금을 지금 들어오는 신입 직원이나 우리 회사 간부나 모두가 우리가 같이 누려야 될 이 학자금을 금강산 보낸다고 다 쓰고 나서 돈 없다라고 하는 게 말이 됩니까? 네, 답변한 걸로 그리고 추가 질문 있으시면 추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원금을 다 썼다 이런 표현은 적절치 않은 것 같고요. 왜냐하면 그 당시 우리 기금 규모가 1인당 2천만 원을 넘어가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거기 잉여금을 빨리 소진을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 2천만 원이 초과되면 기금 출연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들이 그 사업을 찾아서 했던 것 같고요. 제가 집행부가 당시 아니기 때문에 정확히 모릅니다만 그런 얘기를 전에 들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회사의 지금 수익 구조가 대단히 악화됐습니다. 향후 한 3년 정도는 적자가 예상됩니다. 알 수는 없지만 정확하게 결과는 모르겠지만 예상은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2%가 되는지 5%가 되는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은. 그래서 우리의 현재 복지 수준을 계속 유지해 가려면 그리고 우리 복지 사업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려 그러면 결국 현재 있는 목적 사업비로는 태부족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14년도가 되면 거의 마이너스 한 80억 정도가 예상된다고 얼마 전 자료에 한번 본 적이 있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공기업 간의 연대를 통해서 이런 복지기금 출연에 대한 법 개정도 요구를 해야 될 것뿐만 아니라 우리 원금도 전환했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김영동 후보께서 복지기금, 생활안정자금 이걸 확충 방안에 대해서 구체적인 실천 계획이나 이런 걸 물으셨던 것 같은데 장기영 후보께서
세부적인 실천 계획이나 세부 시행 계획, 한전 모회사나 자회사 이런 현황을 파악해서 어떻게 그것을 뭐 모색해 보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인 예. 답변은 아닌 것 같고 예. 약간 그러면은 기호 2번 측에서는 이 복지기금이 우리가 자꾸 고갈되는데 이에 대한 어떤 대책은 있습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대로 지금 기금 출연할 수 있는 수단이 지금 적절치 않기 때문에 네. 원래 뭐 당기 순이익의 2% 또는 뭐 5% 이렇게 출연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자체를 다시 한번 정부랑 그 교섭에서 그걸 늘리든가 아니면 지금 원금은 있지 않습니까? 한 1,200억 그거를 목적 사업비로 전환해서 쓸 수 있는 그런 지난번에 한전이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방법을 한번 찾아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제가 말씀드린 거는 우리 기호 2번 우리 박학기 김영동 후보한테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근데 괜히 뭐 회사에서 말씀하실 때 그랬었는데 두 분한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그 회사가 정부 지시 받아 가지고 그 저 금강산 관광 다 시킨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예, 그런데 그거 회사가 다 그래 집행해 놔놓고 지금 그 돈 다 썼으니까 우리 저 직원 자녀들 학자금 줄 수 없다라는 게 말이 안 된다는 얘기죠. 금강산 안 갔다 온 사람도 태반입니다. 한 70%는 안 갔다 왔는데 그거를 제가 우리 저 기호 2번 그 저 후보님들한테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이건 회사가 어떻게 하든지 저 학자금은 더 이상 우리 복지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사람이 누려야 될 저는 권리라고 생각해요. 예, 그걸 왜 후보님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지 이해가 안 가네요.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학자금에 써야 할 복지기금을 금강산 관광을 실시함으로써 그게 고갈되는 하나의 원인이 됐었다. 예, 그렇게 생각하신다는 얘기죠. 그럼 금강산 관광은 그게 조합원들을 위한 나쁜 정책이었다고 보시는지 아니면은 좋지만은 거기에 무리하게 그걸 했기 때문에 이런 원인이 생길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겁니까? 그렇죠. 그게 자체가 나쁘다라는 게 아니고 아니, 형평성에 전혀 맞지 않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사회자님 그거는 아닌 것 같고요. 네. 이게 아까도 제가 설명을 드렸다시피 1인당 2천만 원이 넘어가면 기금 자체 출연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우리 원금 상태가 그때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빨리 일정 부분 1인당 2천만 원보다 낮추기 위한 그런 수단도 있었다 하는 점 말씀드립니다. 그것 예, 때문에 잘 학자금이 알겠습니다. 뭐 그 정도에서 문제는 마치도록 안 되겠죠.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기호 3번 조창재 위원장 후보자나 장기영 수석부위원장 후보자 두 분 중 한 분이 기호 1번이나 2번 위원장 후보자나 수석부위원장 후보 중 한 분을 지명 후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은 분명히 어느 후보자한테 답변을 듣고자 하는 지명을 하시고 다른 분이 답변을 하고자 할 때는 질문자의 양해하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로 뭐 하니까 그게 무질서해지고 원하는 답변을 못 듣는 것 같으니까 그렇게 좀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분 중에 한 분이요. 네, 제가 하겠습니다. 예, 예. 기호 1번 이인희 후보께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유세 중에 노동조합 위기론을 이렇게 주장을 하셨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노동조합 위기론 또는 다른 분이 보는 시각이 다 틀릴 수 있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노동조합의 위기론 하면 대체적으로 생각하는 게 생존권 위협이나 그 주변 정세들이 그렇게 갈 때 우리가 위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위기론에 대한 배경, 그다음에 그거에 대한 진단, 처방을 어떻게 갖고 계시냐 한번 말씀해 주시죠. 예. 지금 위기라고 생각하는 것은 지금 현재 우리 한수원뿐만 아니라 전체가 위기이기도 합니다. 상당히 이거를 얘기하려면 좀 강의식이 되는데요. 간단하게 정리를 할게요. 우리 전체 세계 정세나 국내 정세 이것은 좀 너무 방대하니까 그거는 빼고 얘기를 할게요. 지금 한수원의 위기를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다니면서 얘기를 했는데요. 우리 한수원이라는 공기업 비리로 해서 굉장히 우리 노동조합도 위축되어 있어요. 그 자체가 위기예요. 그래서 목소리를 내기를 주저주저해요. 그런데 그 잣대가 달라요.
왜 다르죠? 삼성 같은 경우로 보면 지금 최대 대표 브랜드, 세계 대표 브랜드라고 하면서 조중동이나 이런 데서는 삼성을 비리의 집단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삼성이라는 데가 좀 비리가 많죠. 집안에 우리 증여세도 안 내고요. 그리고 사실은 그 비정규직 양산하는 것, 노동조합도 결성 못하게 하는 것, 반도체 공장에서 여성 노동자들이 예전에 우리 전태일 여사 있을 때 그때처럼 죽어나가는데 돈 많은 기업이 산재도 안 해주는 것, 이런 것들이 우리 한수원의 회사적 위기와 함께 노동조합이 같이 부도덕한 것으로 몰려서 어떤 주장을 하지 못하는 그런 위기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시간이 좀 됐지만 20초만 더 주게 되나요? 다시 한번 더 질문해 주시면, 예, 대책도, 예. 자, 뭐 물론 예. 전체적인 주변 정세와 함께 이렇게 예, 예. 위기론을 이렇게 진단하신 거 우리도 준비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해야 된다고 저도 봅니다. 예, 예. 다만 우리 한수원 노동자가 생각하고 있는 피부에 와닿는 이런 위기하고는 거리감이 있다. 우리의 일자리가 줄어들거나 우리가 뭐 체불임금이 생기거나 이거 통상적으로 우리가 얘기하는 그 생존권 위협하고는 좀 거리가 멀어서 먼 나라의 얘기처럼 들릴 수도 있거나 아니면 우리가 그런 것들을 위해서 먼 미래에 다가올 것을 준비한다는 뜻으로 주장을 했는지 그런 것이 구체적으로 이렇게 몰라서 제가 질의를 한번 더 해봅니다. 예, 말씀드릴게요. 모든 인간은 존엄성을 갖고 있습니다. 사람은 우리가 급여 노동자고 임금 노동자고, 물론 임금을 받아서 생활하는 임금 노동자이죠. 하지만 인간은요, 그 이상의 가치가 있어요. 뭐죠? 자존심이라는 거. 그리고 인간으로서 존중받아야 하는 거. 그리고 정리해고가 안 됐다고 해서 생존권이 위협받는 게 아니라 지금 온통 징계로 해서요, 지금 해고의 위험에 두려움을 떨고 있어요. 그것이죠, 바로. 뭐냐면 우리들이 조금 봉급 더 받는다고 해서, 그리고 조금 더 상대적으로 좀 유리한 봉급을 받는다고 해서 존엄성까지 깨져야 되는 것은 아니죠. 요새 기동감찰단이다, 안전감시역이다. 예전에 일제시대 때 순사처럼 돌아다니잖아요. 낮이나 밤이나, 공장 안이나 공장 밖이나. 경찰도 법적 권한이 없어요. 사실은 저번에 월성에서 한바탕 난리 쳐가지고 요새는 음주 측정 잘 안 하더라고요. 그게 실천입니다. 그래서 그 음주 측정기 들고 다니면서 우리 다 만취자로 알고요, 인간의 자존심을 억압하고 있어요. 인권을 억압하는 거죠. 그리고 소방대에 우리 마약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그 한 사람 그 사건으로 해서 모두를 마약 중독자로 해가지고 약물 검사에 동의하시겠습니까? 방보연에서 임의로잖아요. 견제해야죠. 이런 것이 우리들의 존엄성의 위기고 노동조합의 위기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답변 됐습니까? 네. 뭐 장경 후보께서 노동조합 위기론에 대해서 배경이라든가 처방에 대해서 이렇게 질문을 하셨는데, 답변이 지금 부도덕하고 여러 사기업 삼성 같은 데서 그런 현상이 있고, 그렇지만은 또 아직까지는 생존권에 위협을 받는 정도는 아니고 심각한 그런 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게 아니고 이게 노동자의 자존심 문제다. 기동감찰대라든가 옛날과 다르게 많이 우리가 위축돼서 노조 활동을 하니까 그 위기라고 보면은 위기다, 이렇게 진단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추가 질문까지 한 걸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추가 질문은 그러면은 그것이 위기라면 우리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우리 서병만 후보나 이인희 후보 두 분 중에 한 분. 예, 말씀드릴게요. 네. 길은요, 의지를 갖고
지혜를 모으면 길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지혜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길이 없어 보이는 것 같지만 우리를 공격하는 사람들이요 머리 있는 놈이고 우리도요 지혜를 잘 짜면요 상대한테 머리를 당해낼 수 있죠. 언젠가 제가 선거 들어가기 전에 한 2주 전에 경주에 지경위 위원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인 위원장님, 예. 제가 그거 대안 얘기하려고. 설명들을 하는 게 아니고 제가 왜 그러냐면 계속 위기라고 했으니까 뭔가 생각하시는 걸 가지고 계시고 예, 대책. 또 바로 저는 그게 즉답이 그냥 짧게 대답해 주십시오. 제가 이제 딴 질문도 좀 하고 그러니까 시간이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가 그런 거예요. 이게 앞에 설명이 되어야 뒤에 말이 연결되거든요. 그러니까 아유, 제 시간 쓸 동안은 그냥 하면 안 되겠습니까? 시간 지켜서. 네, 그렇게 하시죠. 예. 지경위에 경주에 정수성 국회의원이 있어요. 선거도 끝났는데 절 만나자고 하더라고요. 요번에 중앙위원장 나간다는 소문을 들었나 봐요. 그러면서 원자력은 안전하죠. 뭐 이렇게 저 앞에서 막 얘기를 해요. 저 듣기 좋으란 얘기예요. 저는 원자력 안전하다고 하지 않았어요. 원자력이 안전한 물건이 아니고 정말로 제대로 다루지 않으면 후쿠시마 같은 인재가 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원자력을 안전하게 해야 되는데 안전하게 하지 않는 게 바로 의원님 소속인 지경위 소속이거든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중앙위원장 되면 꼭 우리 지경위 여러분을 만나러 오겠습니다 했습니다. 여러 경로가 있죠. 이사입니다.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예. 원전이 안전하지 않다는 거는 뭐 배경 설명으로 이해는 하겠지만 굉장히 위험한 발언 같습니다. 저희는 그 안전을 위해서 열심히 일했고 종사해 왔어요. 그 자긍심도 대단했었고 예. 다만 요즘 그 비리나 여러 가지 그 사고 고장 때문에 우리가 그 좀 위기에 또는 뭐 곤란한 지경에 처했던 건 사실이지만 그 안전을 위해서 그 수많은 절차들을 우리가 밟았고 그 수많은 교육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안전을 위해서 안전성을 향상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그 많은 것들이 있는데 정수성 국회의원 대외적인 인물한테 안전하지 않다라는 말은 배경 설명은 약간 있었지만 적절치 않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예, 그 답을 해줄게요. 간단하게 말씀해 예, 주십시오. 간단하게 할게요. 그게 회사입니다. 회사는 정보 보고를요, 지경이나 많이 하지만 무조건 안전하다고 해요. 우리 노동자는 어떻게 해야 되죠? 무조건 안전하다고 얘기하면 안 돼요. 그들한테 시그널을 제대로 띄워야 합니다. 요번에 강제이동이라고 침장, 차장, 고참 바뀌어서 엄청 월성 오버올 힘들었습니다 하니까 깜짝 놀래요. 우리 노동조합은요, 회사가 무조건 안전하다라는 그런 홍보와 달리요, 현장의 실태를 정확하게 해서요, 지경위에서 지경위 위원들이, 지역 사람들이 제대로 시그널을 받아야 돼요. 그게 회사와 다른 노동조합의 역할이라고 저는 봅니다. 당연히 안전하게 우리 1차 측, 2차 측 뛰어다니고 있죠. 예, 이상입니다. 예. 아니, 문제의식의 접근이 나는 좀 우려스러운 것도 있고 모르겠어요. 그 노동조합은 항상 문제의식을 갖고 고민하고 우리 앞날을 걱정하는 거로 이해는 하겠지만 그 모르겠어요. 저희 그 원자력 맨들이 갖고 있는 그런 자긍심도 우리는 어느 정도 당연하죠. 있는데 그쪽에 그 맹목적으로 노동운동 시각에서 또는 어떤 그 염려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접근한다는 건 제가 볼 때 우리가 회사 논리라고 얘기할 수는 없거든요. 우리도 그만큼 그동안에 해왔던 피와 땀이 다 녹아있기 때문에 그 뜻에서 말씀을 드린 거지 노동조합 차원에서 문제의식으로 항상 이런 걱정을 해야 된다는 뜻으로는 이해를 했지만 접근이 좀 예, 알겠습니다. 우려스럽다. 예, 제가 지금 노동조합 위기론에서 시작해가지고 원전 안전 문제까지 얘기가 오고 갔는데요. 그 정도에서 하고 원전 안전 문제에 대해서는 또 뭐 추가로 또 논의할 시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요 문제에 대해서는 서로 추가 질문 답변까지 한 걸로 하고 지금 여러분들이 어떤 얘기를 하든지 간에 요 방송은 생방송으로 돼서 현장에서 조합원들이 다 지금 보고 있다는 걸 명심하시고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예, 혹시 그 사회자님께 부탁 말씀 또는 진행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고 싶은데 우리 원래 룰이 네. 2번 질문하고 2번 답변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근데 지금 예, 계속 알겠습니다. 이렇게 했거든요. 예. 저도 그러면 아, 시간상 네. 저에게도 그럼 우리 현재 위기에 대해서 짧게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를 좀 주실 수 있습니까? 드리긴 드리겠는데요. 네. 아까도 이 기호 2번도 꼭 그런 원칙에 의해서만 진행은 안 됐다는 걸 또 양해해 주시고 알겠습니다. 위기론에 대해서 간단하게 그럼 한 말씀 더 해 주시기 예,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도 한마디 이 위기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봅니다. 물론 후쿠시마 이후에 우리 원전 산업 전체가 이 위축된 거 이거 1차적인 위기죠. 그런데 그 이후에 우리 내부의 문제로 인해 갖고 발생된 직원들의 의욕 상실, 스트레스, 노이로제 이런 것들이 근본적인 문제로 보입니다. 발전운전원들이 심각하게 안 보고 대충 계기를 보는 것, 정비원들이 대충 정비하고 덮어버리는 것, 대충 겨우 마지못해 이러는 지금 현재의 우리 종사자들의 마음 상태, 이것이 결국 원전 안전성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 그리고 이거는 원전 산업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위기의 본질은 우리 종사자들의 지금 마음 상태입니다. 이거를 빨리 힐링 캠프를 통해서 해소를 하지 못하면 정말 밖의 후쿠시마보다도 더 큰 사태가 우리 내부에 잠재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더 이상 코멘트를 안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기호 1번 이인희 위원장 후보자나 서병만 수석 부위원장 후보자 한 분이 기호 2번이나 3번 위원장 후보자나 수석 부위원장 2분 중 한 분을 지명 후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번 박학기 김영동 후보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정비원이 뭐 대충 덮는다 이 표현은 그냥 다른 걸 비교해서 말씀하신 거죠. 네, 실제로 그렇죠. 그렇게 하시는 실제 건 그렇지 없고 않죠. 절대 열심히 하시는 분들인데 그 시간의 제도 개선에 관련해 가지고 네. 계속 운영 관련 장기 오버 시간의 수당 지급이 있거든요. 네. 이거는 1억이나 고리 1억이나 월성 1억이 다음 다가올 영광 그다음에 고리 2억이 이런 식으로 했는데 이것만 생각하시는 건지 안 그러면은 그랜드 오버홀도 같이 생각하시고 특히 월성 2호기처럼 월성 이발전소처럼 저렇게 힘들어하시는 어떤 오버홀이죠. 네. 오버홀 OT에 대해서 어떻게 같이 생각하고 계시는 건지 또 이 수준은 또 어느 정도 수준을 생각하고 계시고 분류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갖다가 좀 들었으면 합니다. 다시 한번 제가 한번 정확하게 한번 여쭐게요. 우리 일반적으로 하는 오버홀 그리고 장기적으로 어떤 큰 어떤 교체가 있는 그랜드 오버홀 그리고 아까 앞에서 계속 장기 오버홀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거를 구분해서 지금 답변을 달라는 건가요? 아니면 여기에 대한 전반적인 어떤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해달라는 건지 조금 구체적으로 좀 다시 한번 질문을 제가 좀 부탁드릴게요. 계속 운전 오버홀이라는 것은 네. 그랜드 오버홀을 갖다가 표현하는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예, 장기 그렇죠. 오버홀이 예. 똑같은 표현입니다. 예. 지금 계속 운전하는 것은 월성 1호기가 마무리해가지고 스탠바이 상태고 예. 앞으로 다가올 그랜드 오버홀은 고리 1호기 관련돼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 영광 다 이렇게 순차적으로 이제 40년 설계 수명이 되면 할 건데 이게 2007년 고리 1발전소에서 먼저 시작된 겁니다. 예. 이건 알고 계시죠? 이런데 이것뿐만이 아니고 이 계속 운전 오버하는 것은 긴 오버할 이걸 갖다가 지금 하는 게 계속 운전 오버할 같은데 그죠? 제가 계속 운전 오버홀이라는 용어는 제가 처음 듣습니다. 솔직히 좀 아니요. 죄송스러운데. 아니요 여기 공약집이 나와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 계속 아. 운전 장기 오버 시간에 근무. 제가 설명 잠깐 드려도 됩니까? 아니 제가 질문을 하고 여기 있습니다. 네. 아니 그 이해를 잘못 아니, 하셨습니다. 아니 제가 질문하고 있으니까 여기 나와 있는 거야 제가 하는 거거든요. 제가 뭐 말을 꾸미는 게 아니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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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말씀을 드린 건데
그러니까 이게 장기 오버를 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래 월성 이발이나 이렇게 힘들어하신 분들이 현장에 돌아다니까 있더라 이거죠. 예. 그런 분들도 어떻게 같이 보상할 계획을 생각을 분명히 하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어떤 분들인데 현장 잘 아시는 분들이니까 분명히 도와주실 건데 그분들도 배려를 같이 하고 계시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고 장기간 요즘 그 원자력에서 이상한 일만 있으면 지역에서 와서 정지시키라 이러고 장기적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럼 대외 활동해야 되죠. 스트레스 받아야 되죠. 거기서도 분명히 뭔가 생각하고 계실 것 같은데 좋은 쪽으로 이야기 안 듣고 싶어가지고 여쭤봤습니다. 제가 할게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약간 수명이 오래된 발전소들 참 어려움이 있죠. 근데 이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사무처장을 하다 보니까 한 2년간 시간의 수당 그 결정할 때 대단히 현장에 이해하고 우리 전반적인 인건비 상황하고 그걸 같이 결부해서 결국 회사랑 교섭할 수밖에 없는데 솔직히 우리 일상에 일어나는 그 OT까지 시간의 근무까지도 사실 다 보상을 못 해주죠. 지금 현재 우리가 하는 게 하물며 오버월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건비 재원은 한정돼 있고 이걸 모른다 그러면 이게 인건비가 어디서 나오는지 OT 수당이 어디서 나오는지 모른다 그러면 무조건 내 일하는 만큼 내놔라 이런 얘기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우리 인건비 상황을 알고 있는 조합 간부들은 대부분 잘 알죠. 그게 다 OT가 인건비에 있고 오버월이 길어지면 그 인건비가 그쪽으로 빠지고 그러다 보면 우리가 잔여 인건비가 부족해서 결국은 임금 교섭할 때 대단히 어렵다 하는 거 대체로 다 아실 겁니다. 그게 어찌 보면 우리 조합 간부들 책임 있는 조합 간부들의 가장 큰 딜레마 같아요. 시간의 근무를 어떤 별도 예비비에서 책정을 못하기 때문에 결국 한정된 파이에서 인건비 모든 우리 임금 인상분 그다음에 시간의 수당 이런 걸 다 하다 보니까 그게 많이 섭섭하게 되는 거 있는데 계속 운전 오버홀도 그렇고 그랜드 오버홀도 마찬가지로 사실 만족스럽지 못하게 책정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특별한 보관은 좀 더 앞으로 더 연구를 좀 해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예, 추가 질문 있으시면 추가 질문해 주시죠. 정비부서 특히 사실은 어찌 보면 저는 사용자의 입장과 노동자의 입장은 좀 상반된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을 때가 많아요. 우리 경평을 하잖아요. 그러면 트립이 잘 안 된 발전소를 해가지고 경평에서 좋게 해주잖아요. 근데 노동의 정의로 보면요. 우리도 이제 한번 나중에 고민을 해봐야 합니다. 트립된 발전소가 초과 노동이 더 커요. 그죠? 우리는 사측의 논리와 그다음에 노동자의 노동의 정의의 문제는 한번 우리가 좀 노동조합 관점에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이것도요. 노후된 발전소에 대한 것들 상당히 이게 부품이 오래된 그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어찌됐든 좀 한번 진보적으로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서병만 후보께서 그 시간의 근무 운영 제도에 대해서 우리 그 박학기 후보 측의 공약집에 있는 내용을 이렇게 질문을 하신 걸로 아는데 그 어디까지 어떻게 적용할 것이냐, 그 방안이 뭐냐 이렇게 질문을 하신 거죠. 근데 이제 그 구체적으로 이제 그 장기 휴직 발전소라든가 계속 운전, 뭐 그랜드 오버월, 일상 오버월 이거 구체적이 어디까지 물론 뭐 OT 발생되는 거에 대해서 조합원들에 보상을 다 해주면 좋지만은 재원이 있는데 한계가 있다. 그런데 약간 거기에 대해서 명확한 그 현재 계획이나 이런 건 없고 안타깝지만은 뭐 약간 노력을 해보겠다. 답변 제가 두 번째 답변 이제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아닌가요? 두 번째 답변 뭐 답변 그거에 대한 추가 들어왔습니다. 추가 질문 들어 답변 간단하게 그런 드리겠습니다. 식으로 정리가 됐고 약간 추가 질문에 대해서 질문은 아닌데. 그럼 추가 답변 추가로 좀 보충하겠습니다. 추가 질문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없습니다. 그러면 답변은 끝났으니까 그만하시고. 그런가요? 예. 질문이 없으면 추가 답변을 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저 진행의 묘미를 살려서 아까 조창래 위원장 후보께서 이 시간의 근무에 대해서 무슨 뭐 묘안인지 뭐 무슨 말씀이 있으실 듯 하니까 같은 질문을 한 걸로 한번 들어보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예, 좋죠. 예, 말씀해 주십시오. 뭐 저는
그 아까 얘기하려는데 이제 중간에 얘기가 나와서 뭐 그렇고요. 이 시간에 제가 임금 교섭 5번 들어가 봤습니다. 이 시간에 수당을 다 지급한다라면 글쎄 협상이 어떻게 되고 재원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지만 이게 정말 가능한가 하는 의구심도 듭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정말 다 지켜질 수 있는지 그게 좀 궁금하네요. 갑자기. 네, 그렇죠. 답변 제가 질문해도 되는 겁니까? 그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아니죠. 그건 답변이 그럼 이제 제가 답변을 드릴까요? 답변이 된 것 같은데요. 그거 예, 지금. 알겠습니다. 요건 예, 이 정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조합원들이 다 보고 판단을 하실 겁니다. 정확한 얘기를 한마디 제가 그럼 답변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예. 공약에 나와 있기 때문에 예, 사실 어떻게 보면은 OT 문제는 우리 인건비 아닙니까? 그렇죠. 인건비 때문에 서로 교섭위원들도 부담되는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네. 또 현장에서는 OT 문제를 상당히 일을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어떤 보상 받는 게 너무 적기 때문에 상당히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부분이 사실이에요. 예, 예. 그래서 우리 이제 한수는 어떤 원자력의 안전성을 고려한다면 될 수 있으면은 OT를 좀 줄이고 이게 정말 OT 꼭 필요한 업무만 일을 시키고 오버하울 공기를 좀 늘려서 OT를 안 하면서 오버하울을 수행할 수 있는 그런 문화가 돼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야 원자력 발전소도 안전한 방향으로 간다 이렇게 봐야 되거든요. 오버하울 공기가 적다 보니까 OT 문제가 발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OT를 가급적이면 안 하는 오버하울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동조합에서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여러 후보자님들 공약집에 보면은 공약이 굉장히 그 좋은 공약도 많고 한데 저도 그걸 보면서 야, 이 공약들이 과연 실천이 될 건가, 현실성이 있는가 이런 의아심을 갖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OT 문제도 사실 마찬가지예요. 노동조합하고 위원장님들이나 우리 조합원들 입장에서야 발생되는 만큼 보상 받으면 좋은 건데 그게 상대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회사가 있고 정부가 있고 재원이 있어야 되는 거니까 그걸 많은 고민을 하셔가지고 OT도 그러고 좀 꼭 일이 있어서 필요에 의해서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데도 그게 발생되는 게 이게 어떻게 보면 회사의 조직 문화하고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 노동조합 위원장님들이 노동조합원들의 자존심을 회복시켜주고 꼭 그런 것을 그 문화를 만들어서 OT를 꼭 필요한 쪽에서 하고 그 발생이 되면 그걸 보상받을 수 있는 이런 제도를 생각을 해볼 필요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아무튼 2라운드 뭐 질문 답변해 주신 여러 후보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2라운드는 이것으로 마치고 바로 제 3라운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